한국의 하늘 위에서 조용히 시작된 거대한 변화는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KF-21 보라매가 시험기 단계를 넘어 실제 작전용 전력으로 편입될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공개되자 전 세계 항공 방산 관계자들은 즉각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때 단순한 신흥 개발국으로만 여겨졌던 한국이 지금은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글로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KF-21의 첫 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이후 수년 동안의 성능 개선과 신뢰성 검증이 국제적 기준을 훌쩍 뛰어넘자 해외 매체들은 한국 항공산업의 도약을 단순한 발전이 아닌 구조적 재편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시험 비행이 반복될 때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어느 지점에서 멈추게 될지 궁금해했지만 실제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한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그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 전투기 시장을 뒤덮은 스텔스 신드롬은 마치 군사기술의 미래를 단번에 결정지을 것처럼 보였다. F-35가 등장하자 수많은 국가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최우선 목표로 선언했고 기존 4세대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들조차 예산을 압박해가며 F-35 도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텔스 전투기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유지 비용과 정비 절차는 너무나도 부담스럽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조차도 F-22와 F-35의 천문학적 유지비 때문에 4.5세대 전투기의 운용 가치는 절대 대체될 수 없다는 결론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파일럿과 정비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국가가 미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판단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실전 운영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통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KF-21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스텔스 형상을 기반으로 하는 낮은 레이더 단면적, 고성능 항전 장비, 개선된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 그리고 확장된 센서 융합 기술까지 갖춘 KF-21은 사실상 5세대와 4세대 사이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F-35처럼 극단적 유지비를 요구하지 않고 F-22처럼 한정된 생산량에 묶여있지도 않았다. 즉, 효율성과 성능 모두를 확보한 실전적 플랫폼이라는 의미였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이 KF-21을 4.5세대 전투기의 최종 형태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KF-21이 해외에서 더욱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기체의 에어프레임 구조였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형상은 F-21을 떠올리게 만들면서도 자체 설계 철학은 분명하게 한국식으로 최적화되어 있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기체가 왜 자연스럽게 F-22와 닮았는지 분석했고 결론은 명확했다. 한국은 단지 최적의 공기역학적 해답을 찾았을 뿐이며 그 해답이 우연히 세계 최강의 기체와 구조적으로 비슷해진 것이다. 실전 테스트에서는 이미 마하 1, 8을 돌파하며 기동성과 속도 면에서도 선배 기종들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성능적 측면 외에도 KF-21은 무장 운용에서 압도적인 범용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전투기는 자국이나 동맹국의 무장체계만 호환되지만 KF-21은 처음부터 수출형 기체를 염두에 둔 설계가 이루어졌기에 유럽제 미사일과 미국제 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미티어와 스톰 섀도우 같은 유럽 무장뿐 아니라 AIM-9과 AGM-65 같은 미국 무장 또한 그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었다. 무장 호환성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한 국가의 수출 전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에 이 구조적 장점은 해외 공군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다. KF-21이 이렇게 빠르게 국제적 관심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설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한국이 보여준 개발 철학과 실행 속도 때문이었다. 시험기를 단 몇 년 만에 실전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엔진, 레이더, 항전 장비, PR 식별 시스템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기존 항공 선진국들이 보여준 방식과 오히려 속도 면에서는 더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미국과 유럽조차도 안정화 단계에 도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프로그램을 한국은 말 그대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빠르게 성숙시키고 있었다. 또한 최근 공개된 양산 1호기의 시험 비행은 해외 매체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 CNN이 한국의 5세대 능력 완성을 언급한 이유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관측된 기체 성능과 내부 장비의 조합이 기존 5세대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KF-21은 공식적으로 5세대 전투기로 규정되지 않지만 기능적 기준만 놓고 보면
사실상 5세대에 준하는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말은 곧 한국이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 올라섰음을 의미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의 진보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이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기존 수출 시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국산 엔진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해외 전문가들에게 매우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즉,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당분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는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될 가능성이 높았다. KF-21 양산기의 첫 이륙은 그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KF-21 개발의 핵심이 단순한 기체의 성능 향상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해외 군사 전문지들이 지속적으로 주목한 진짜 이유는 한국이 엔진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실상 항공기술 독립을 선언했다는 점이었다. KF-21은 현재 F414 계열의 엔진을 사용하지만 수출 승인과 운용 제약은 언제든 외부 요인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과거 FA50 수출에서 미국의 승인 절차가 반복적으로 지연된 사례는 이미 많은 국가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되었고,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강하게 자리 잡았다. 이번에 한국이 내놓은 개발 목표는 세계 전문가들마저 놀라게 만들 만큼 공격적이며 그 자체로 향후 KF-21 플랫폼의 시장 경쟁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이 제시한 목표는 연료 소모율 15% 개선이라는 수치였다. 항공 엔진 분야에서 1%만 개선되어도 기술적 난이도는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15%라는 목표 수치는 사실상 차세대 엔진으로 분류될 정도의 혁신적 성능 향상을 의미했다. 고온 내열 소재 기술, 단결정 합금 구조, 고압 압축기 효율, 연소기 안정성 등에서 세계적 기술을 확보해야만 가능한 목표였기에 해외 분석기관들은 이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한국의 산업력과 전략적 의지의 총체적 표현으로 해석했다. 이는 기존 엔진 개발국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적 장벽을 한국이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겠다는 의미였으며,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사실상 세계 6번째 독자 엔진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는 셈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엔진 개발 착수는 해외에서 매우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F414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엔진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 방산 수출 경쟁에서 매우 거센 도전자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유럽 역시 비슷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닌 전투기 플랫폼 전체를 통제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한국이 엔진까지 국산화하게 되면 KF-21 수출은 사실상 외부 승인 없이 완전한 자유도를 갖추게 된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던 군사 항공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가 이번 사업에 보여준 추진 방식, 한국은 방사청, 국방부, 산업부, 국토부, 항공청 등 5개 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동시에 참여하는 구조를 구축해버렸다. 이는 기관 간 지원과 충돌이 엔진 개발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제거한 결정적 조치였다. 인도는 AMCA 엔진 개발이 기관 충돌로 10년 이상 지연되었고, 터키 역시 TFX 프로그램에서 국방부와 산업부 간 갈등으로 일정이 대폭 밀린 바 있다. 이런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한국의 실질적 전략으로 나타난 것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구조를 보며 한국이 기술보다 더 어려운 행정 장애물을 처음부터 제거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선행기술 개발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엔진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고압 압축기, 저압 터빈 연소기, 애프터버너 등 4가지 핵심 영역은 미국과 영국조차 절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분야였다. 그런데 한국은 이 4가지를 최우선 개발 과제로 명시하며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초기 개발 단계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전체 구조를 완성해 나갔던 방식과 유사했다. 한국은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독특한 개발 철학을 이번 항공 엔진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시작했다. KF-21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수출 자율권 확보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한국 항공산업 자체를 재편하고 세계 군사기술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좌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플랫폼을 자체 개발할 수는 있었지만
핵심 엔진 기술은 해외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엔진 개발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플랫폼 엔진 무장까지 자국 기술로 통합 가능한 항공 선진국의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이루게 되는 동시에 향후 수십 년 동안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KF-21이 이미 설계와 성능 면에서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산 엔진이 성숙되는 순간 이 전투기가 가진 잠재력은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수출 절차는 더욱 간단해지고 운용 비용은 감소하며 전술 운영의 유연성도 대폭 증가할 것이다. 특히 중동, 동남아, 유럽 일부 국가들이 기존 미국제 엔진의 수출 승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KF-21은 그 자체로 전 세계 공군에게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단순한 신흥 강국이 아니라 기술 전면에 나서는 주도국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제 세계는 KF-21이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항공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엔진 국산화는 한국이 선택한 하나의 기술 과제가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군사 균형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 전 세계가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고 KF-21 프로그램은 그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KF-21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양산 단계로 돌입하면서 전 세계 군사 시장은 새로운 변곡점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4.5세대 전투기의 경쟁 구도는 사실상 라팔과 F-16V가 중심이었지만 KF-21의 등장 이후 두 기종은 더 이상 독점적 위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KF-21이 가진 구조적 장점들은 기존 전투기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우선 공군작전의 핵심 요소인 기체 생존성과 임무 신뢰도 측면에서 KF-21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기체 형상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고 전방동체부터 날개 구조까지 섬세하게 조정된 구성은 실전 작전에서 생존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준다. 스텔스 도르나 극단적 공명 구조를 활용하는 5세대기와는 다르지만 핵심 기능을 담담하게 확보한 절묘한 균형이 KF-21의 독특한 경쟁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센서 융합 능력은 전투기의 전술적 가치에 직결되는 요소였는데 KF-21은 자체 임무 컴퓨터를 기반으로 다중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현했다. 이는 전장의 상황을 단순히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전투 환경 전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였다. 기존 4세대 전투기는 개별 장비가 따로 기능하며 조종사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구조였지만 KF-21은 이런 복잡한 흐름을 통합해 조종사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작전 수행 시간과 대응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고 장거리 교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무장 운용 능력에서도 KF-21은 기존 플랫폼을 압도하는 범용성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전투기가 특정 국가의 무장을 기본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KF-21은 처음부터 다국적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했다. 유럽제 미티어나 스톰 섀도우 같은 고난도 무장은 물론 미국제 AIM-9이나 AGM-65까지 모두 호환되는 구조는 수출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장점이 되었다. 어떤 국가든 기존에 운용하던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의 전환 리스크도 최소화된다. 이는 비단 비용 문제뿐 아니라 실제 임무 환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낯선 무장을 새로 도입해 훈련과 유지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크게 주목받는 또 하나의 요인은 정비와 운용 비용이었다. 5세대 전투기들은 실전 성능은 뛰어나지만 유지비가 지나치게 높아 미국조차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F-22는 비행시간당 비용이 8만 달러를 넘고 F-35 역시 정비와 소모 비용이 계속 증가해 전력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반면 KF-21은 정비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로 각 구성 요소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유지비를 크게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는 오랜 기간 다양한 전투기를 운용하면서 축적된 한국 공군의 실전 경험이 기체 설계에 반영된 결과였다. 경제적 운용이 가능한 전투기는 세계 시장에서 항상 높은 수요를 가진다. KF-21이 국제적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 경쟁력이 아니라 실전 운영의 전반을 아우르는 완성도 때문이었다. KF-21 양산 1호기의 시험 비행은 단순한 기술적 이벤트를 넘어 국제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시험기와 달리 양산형은 실제 배치와 수출을 전제로 완성된 기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훨씬 컸다. 시험 비행 장면이 공개되자 해외 군사 커뮤니티와 분석가들은 기체의 안정성과 기동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고 속도 기록이 마하 1.8을 넘어섰다는 점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성능으로 평가되었다. 미사일 회피 기동이나 고각 상승 같은 고난도 기동에서도 안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초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 이는 개발국조차 시험 단계에서 여러 난항을 겪는 경우가 흔한 항공산업 특성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성과였다. 해외 분석기관들은 KF-21 프로그램의 속도와 완성도가 기존 항공 선진국의 개발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예산과 오랜 기간에 걸친 안정화 단계를 거치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한국은 철저한 단계적 통합과 민군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완성도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구성 요소의 품질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후속 블록 업그레이드 역시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되었다. 국내 산업 생태계가 항전 장비 센서, 소프트웨어 설계 등 대부분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한 것도 이런 흐름을 강화하는 요소였다. 해외 공군 관계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장기적 확장성에 대한 한국의 전략이었다. KF-21은 초기 블록을 통해 기체 기반 성능을 안정화한 뒤 이후 단계에서 완전한 스텔스 기능 강화와 무인기 통합 전투 구조까지 확장할 수 있는 설계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4, 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향후 5세대와 6세대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했다. 특히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 구조는 최근 세계 군사 트렌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영역으로 한국의 기술적 준비도는 해외 전문가들에게 매우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앞으로 KF-21이 어떻게 확장될지에 대한 기대감은 전투기 시장의 미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KF-21은 이미 단순한 기체를 넘어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기술 개발 속도, 안정성, 수출 전략, 그리고 미래 확장성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요소들이 결합되며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있었다. 시험기 단계를 넘어서 양산기까지 도달한 지금 KF-21의 행보는 더 이상 가설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고 세계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넓혀가는 동안 해외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극적이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방산 분석 기관들은 한국이 단순히 새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항공산업의 전반적 구조를 재정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준 부분은 KF-21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반복 능력이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개발은 초도기체의 성능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불확실성이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그러나 KF-21은 초기 1호기부터 설계 완성도가 높았고 이후 생산된 기체들도 동일한 성능을 일정하게 구현하며 예측 가능한 개발 패턴을 보여줬다. 이는 어마어마한 생산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항공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일부 해외 전문가는 KF-21이 초기 양산 단계에서 보인 안정성을 두고 한국이 이미 항공 선진국 수준의 제조 능력을 갖추었다고 분석했다. 생산 라인의 자동화 수준과 정밀 조립 공정은 기존 항공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 영역에서는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KAI와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긴밀하게 연동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부품 관리와 품질 통제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는 고가 장비와 복잡한 공정이 필수인 전투기 제조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KF-21의 탑재 장비들도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A4 레이더는 기존 기종에 비해 탐지 범위와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자전 대응 능력도 안정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A4 레이더는 스텔스 기체의 약점을 상쇄하는 수단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향후 실전 상황에서 전장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였다. 또한 통합 임무 컴퓨터는 고속 처리 능력과 낮은 오류율을 기반으로 복잡한 전술 환경에서도 안정적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는 조종사가 단순히 장비를 운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전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소프트웨어 독립성이라는 강력한 이점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전투기나 무장 시스템이 해외 의존이 높으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보안 패치가 외부 통제 아래 진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KF-21은 국내 업체들이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담하면서 설계 변경과 기능 추가가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양산 이후 블록 업그레이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전투기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해외 분석가들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두고 한국이 장기적으로 자국 전투기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KF-21의 전술적 운용 능력도 해외에서 관심이 컸다. 특히 IR 기반 탐지 시스템은 F-22나 F-35처럼 첨단 스텔스기를 상대할 때 매우 효과적인 장비로 알려져 있다. 스텔스 기체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엔진 열 신호나 기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는 완전히 숨길 수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감지하는 IR 탐지 장비는 스텔스 시대의 균형을 잡아주는 결정적 요소였다. 게다가 KF-21은 이러한 탐지 장비를 고도화해 전방 위협을 빠르게 탐지하고 조종사에게 높은 정확도의 교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전에서 교전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었다. 또한 KF-21은 기존 4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공대공 교전에서 더욱 유리한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스텔스 성능은 5세대만큼 극단적으로 높지 않지만 기동성과 추중비의 균형은 매우 뛰어났다. 고고도 비행에서의 안정성과 적어도 침투 기동에서도 균형 잡힌 제어 능력을 보여주면서 다중 임무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런 기체적 장점은 다양한 전술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현대 공군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였다. 한국이 추진 중인 미래 확장 계획은 해외 전문가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KF-21은 기체 설계 단계부터 무인기와 연동할 수 있는 구조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었고, 필요할 경우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도 고려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 플랫폼 자체를 진화시키는 장기 전략이었다. 세계 여러 국가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적용 가능한 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전투기 개발 방식 자체를 혁신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였다. KF-21의 이러한 미래 확장성은 수출 시장에서도 매우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했다. 많은 국가들은 고가의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기 어렵고 6세대 개발은 사실상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중간 세대의 합리적 대안이 필요했다. KF-21은 바로 그 공백을 정확히 채우는 기체였고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장기간 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해외 공군 관계자들이 KF-21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단순한 성능이 아니라 미래 대응 능력이었다. 그들은 KF-21이 현 세대 전투기 시장을 넘어 다음 세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처럼 KF-21은 기술 경제 전략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며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양산 1호기의 시험 비행 성공은 그 흐름의 출발점일 뿐이며 앞으로 KF-21이 보여줄 성장은 전 세계 항공 전력을 다시 그리게 만들 가능성이 충분했다. 한국은 이미 그 변화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고 세계는 그 흐름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KF-21이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한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바로 국내 항공산업 전반의 구조적 도약이었다. KF-21이 단순한 전투기 개발 사업을 넘어 국가적 산업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항공, 전자, 복합 소재, 고성능 엔진 기술, 센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경험과 기술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고 이 축적된 역량은 향후 민항기 분야나 우주산업으로까지 확장될 기반이 되고 있었다. 한국은 단일 전투기 개발을 통해 항공산업 전체의 미래 판도를 완전히 재편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특히 복합 소재 분야에서의 발전은 해외 전문가들도 강하게 주목하는 부분이었다. KF-21은 기체 무게를 줄이기 위해 탄소 복합재 비율을 높였고 이를 통해 기동성과 연료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복합 소재는 단순한 경량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고온과 높은 압력이 반복되는 극한 조건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충격에도 강해야 하며 장기 운용 시 피로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복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항공 소재 분야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근거였다. 국내 기술로 제작된 소재가 KF-21의 날개 구조와 동체 하부 영역에 적용되면서 전체 비행 성능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었다. 또한 항공 전자장비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센서 융합 시스템이나 임무 컴퓨터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니라 고도의 데이터 처리 구조와 신뢰성을 필요로 한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실제 전장 환경을 모사한 수천 건의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오작동 가능성을 극도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는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시스템으로 작전의 효율성과 한국은 이 분야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항공기술 연구에서도 KF-21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예를 들어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 기술 개발은 KF-21의 임무 컴퓨터와 데이터 링크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일 기체가 아니라 전체 작전 체계의 설계를 바꿀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무인기와 유인 전투기가 협업하는 개념은 세계 주요국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한국은 이미 기본 연동 구조를 구축했고 향후 실전 배치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한 상태였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 운용 방식 전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흐름이었다. KF-21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또 하나의 요소는 생산 능력의 예측 가능성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를 도입할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납기와 유지 지원 체계이다. 일부 전투기 프로그램은 생산 지연으로 인해 도입국의 국방 계획이 흔들리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탄탄한 생산 인프라와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양산 체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해외 공군들에게 매우 중요한 매력 요소였다. 장비를 원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고 유지 지원도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수출 계약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KF-21의 확장 가능한 엔진 옵션도 해외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현재는 F414 기반의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이 독자 개발 엔진을 완성하면 선택권은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일부 국가는 미국제 엔진의 수출 승인 문제 때문에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다른 국가들은 독자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엔진 선택의 자유를 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엔진 국산화는 단순한 기술 독립을 넘어 KF-21의 시장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소였다. 수출 대상 국가가 미국 승인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진다면 KF-21은 단숨에 세계 시장에서 유연성과 접근성이 가장 높은 전투기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된다. KF-21이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이유는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정치, 경제적 구조까지 고려한 전략적 설계에 있었다. 한국은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산업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투기 한 기종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듈형 확장 구조를 선택했다. 초기에 안정적 기체 성능을 확보하고 이후 블록 업그레이드로 높은 단계의 기술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단기간에 성능을 극대화하면서도 장기적 확장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전략은 도입국의 부담을 줄이고 수명주기 동안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KF-21을 둘러싼 국제 환경도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세계 각국은 기존 전투기 노후화 문제와 스텔스기 유지비 증가라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고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동시에 5세대 전투기 프로그램들은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으로 도입이 어려워지고 있었으며 6세대 전투기는 아직 개념 단계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 KF-21은 실현 가능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을 제공하는 매우 현실적 선택지였다. 정확히 지금의 전투기 시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체가 바로 KF-21이었던 것이다. KF-21은 단순한 기술 진전의 결과물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가 협업해 만들어낸 전략적 결실이었다. 이 기체는 한국이 항공 분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의 시작일 뿐이며 그 뒤에 이어질 더 큰 변화들을 암시하는 신호탄이었다. 세계는 이제 KF-21이라는 이름을 단순한 전투기 모델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중심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을 확장해가고 있었다. KF-21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계의 시각이 한국을 단순한 전투기 개발국이 아니라 항공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KF-21 프로그램 초기에만 해도 많은 국가들은 한국이 고난도 전투기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 의문이 완전히 사라졌다. 오히려 한국이 보여준 개발 속도와 기술 축적 능력에 대해 놀라움을 표하며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국가들이 증가했다. KF-21이 하나의 플랫폼으로만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항공 생태계를 재편할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이 구축한 전반적 기술 기반이 단단하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세계 주요 방산 업체들도 한국의 부상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전투기 시장은 단순히 경제적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까지 포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KF-21의 지속적 성장이 기존 시장 구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 지역은 그동안 미국, 유럽,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던 시장이었지만 KF-21이 합리적 가격과 우수한 성능을 기반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넓혀가면서 기존 업체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제품 경쟁을 넘어 전략적 영향력의 이동을 의미했기 때문에 각국은 KF-21의 확산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국이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도 해외에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핵심 기술로 어느 국가도 쉽게 보유할 수 없고 기술 이전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이 장벽을 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하며 항공기술 독립을 향한 대담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왜 가장 어려운 핵심 기술부터 개발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동시에 그 전략이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방식과 일치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즉, 가장 높은 벽을 먼저 넘고 전체 구조를 완성해 나가는 방식은 K9, K2, KSS-3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었던 한국식 개발 철학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방산산업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항공전자업체들은 센서 융합 기술과 소프트웨어 독립성을 확보했고 복합 소재 업체들은 고강도 경량 소재 기술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엔진 관련 기업들은 고온 내열 기술과 단결정 합금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산업 기반은 한 단계 더 확장되었다. KF-21이라는 단일 프로젝트가 국가 산업의 미래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세계 공군들이 KF-21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유 중 하나는 운영 부담이 낮으면서도 확장성은 매우 크다는 점이었다. 5세대 전투기들은 유지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많은 국가들에게 현실적 선택지가 되기 어려웠다. 반면 KF-21은 효율적 정비 구조와 안정적 운용 비용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 운용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향후 무인기 연동과 스텔스 성능 강화 같은 확장 옵션까지 마련되어 있어 도입국이 필요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기체의 수명 주기 전체를 고려한 매우 실용적인 장점이었다. 운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러한 유연성은 전투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또한 세계 각국은 KF-21의 빠른 개발 속도와 안정적인 양산 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항공기는 그 특성상 개발 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KF-21은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조율된 민군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양산기까지의 전 과정이 계획된 일정 안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조직력과 시스템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으며 해외 공군들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게 되는 이유였다. 이처럼 KF-21은 전투기라는 단일 플랫폼을 넘어 한국의 군사전략 산업경제, 외교적 영향력까지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해 조립하는 국가가 아닌 기술을 수출하고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었다.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프로젝트였으며 그 뒤에 이어질 차세대 항공기술의 기반을 마련한 출발점이었다. 세계가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항공산업 모델의 등장 때문이었다. 한국은 기술 개발 속도, 품질 관리, 수출 전략, 미래 확장성이라는 5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결합하며 전투기 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이 독점해온 항공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었다. KF-21 양산기의 첫 비행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라 세계 항공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국은 앞으로도 이 흐름을 유지하며 더 강력한 항공 전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세계는 그 변화를 결코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KF-21은 이제 한국과의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고 그 이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국제 무대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